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자체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공약 실행을 위해 실질적인 로드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지자체장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천 대전환을 약속한 조용익 부천시장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100일여가 지났는데 네. 그동안 눈코뜰 새 없이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히 먼저 네,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정을 시작하면서 제가 7월 1일 날 시장 취임도 보통 오전 10시에 시에서 하는 거를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시민을 네. 청을 만났고요. 시민들을 만난 이후에 시장실을 열린 시장실로 바꾸겠다는 것을 예. 제1호 결재를 해서 시장실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고 매주 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시민들과 직접 예. 만나서 민원 상담의 날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각 동이라든지 지역 현장 그다음 기업체 현장들을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자, 시장께서 지금 이제 바깥으로 표현하신 것들 중에 부천 대전환이라는 표현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네. 자,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부천이 이 도시화가 많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시 변화를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30년이 되어서 신도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새로운 스마트 도시로 좀 변화해야 될 시점이 있고 그렇죠. 또 그러면 신도시하고 원도심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의 경우에는 그 뉴타운을 통해서 그 재건축을 하던 것들이 다 일몰이 되면서 그 원도심에 대한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이 좀 늦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도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있어서 도시 균형 발전 문제가 있는데 저희 부천은 이제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교통이 매우 중요한 곳인데 지하철 문제라든지 네. 그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장 신도시가 27년부터 29년 사이에 입주하게 되고 그 사이에 1호선과 7호선으로 돼 있던 철도가 안산에서 시흥으로 부천에서 김포공항과 그 대곡으로 이어지는 서해선이 예. 연결될 것이고 GTX B와 D가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갈 것이고 대장 신도시에는 대장에서 홍대까지 연결되는 전철이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지하철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또 경인 고속도로하고 순환 고속도로 쪽에 그 지하도로를 예. 하면 부천이 큰 도로와 교통 축이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부천시가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저희는 내년이면은 시승격이 50주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부천에 대한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CI와 BI를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하고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디자인도 좀 바꿔서 부천이 좀 새롭게 예. 변화하는 시기 그래서 대전환의 시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부천의 대장 신도시하고 종합운동장 역세권하고 이 상동 영상단지를 이 세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해서 예. 새롭게 성장하는 그래서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성 친화 도시 뭐 아동이 예. 이 아동 친화 도시가 되는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거하고 산업과 환경이 잘 어우러지는 예. 주거 적합도가 뛰어난 도시로 만드는 그런 과정, 그런 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보통 이렇게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한 시간 안에 변화를 주려면 뭐 조직 개편부터 하면서 준비를 하실 텐데 네. 최근에 그런 변화가 있었죠. 제가 7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요. 저희 부천시가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7월 1일자 인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9월 1일자로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일을 잘할 수 있는 분, 그 능력 위주로 하고 또 경무부서나 좀 어려운 환경에서 일했던 민원이 많은 곳에서 일했던 분들을 공무원들 좀 발탁을 하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자.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예.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신 그 일하는 것에 대한 적극 행정을 하자. 그리고 부서 간의 협력을 하자.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은 시장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장이 정무적으로나 기타 이 선출직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공무원들은 주어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이제 부처는 이 광역동이 10개 동 체제로 해서 이 일반동이 없기 때문에 이 광역동 동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3개의 구청으로 나눠서 구청장들이 일부 시정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구청 단위로 그다음에 36개 동 단위로 했던 것인데 이제 구청이 없고 10개 동장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동장들도 본청에 있는 국장들이 직접 동에 가서 좀 실무를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행정할 수 있도록 동장들도 좀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같이 했습니다. 예. 일단 문화 얘기부터 좀 잠깐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부천 만화 축제도 있었고 세계 비보이 대회 행사도 있었고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있었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도 있었고 문화가 굉장히 자원이 풍성한 부천입니다. 반갑게도 부천 아트센터도 최근에 준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후에 문화도시 부천의 모습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텐데 어떤 방향이 될까요? 좀 계획하신 게 있다면요. 저희가 이제 1990년대 이제 공업도시였던 부천이 이제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만화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그다음에 부천 필까지 많은 이 문화와 관련된 산업이 총체적으로 있는 곳이 거의 대한민국 대표적인 부천입니다. 그래서 부천이 2019년도에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 부천 시민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문화가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가 이제는 좀 산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요즘 웹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K-팝이라든지 이래서 K-컬처가 새로운 산업의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기술에 그치지 않고 이게 산업이 돼서 이 소득을 높이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웹툰 융합센터도 지금 내년에 저희가 완공을 해서 그 예술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웹툰 작업도 하고 그 소득을 올리게 할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할 것입니다. 또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트센터는 올해 이제 준공이 돼서 내년 5월에 개관할 텐데 대한민국 최고의 콘서트홀 클래식 전용홀이 탄생하는데 저희가 그 문화도시 부천의 격에 맞는 그런 그 산업이 되도록 저희 부천의 문화재단 도 있고 또 예총도 있고 여러 생활예술 단체도 있어서 서로 잘 협력을 해서 부천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략산업을 육성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부천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문화산업을 저희가 더 집중해서 육성을 할 것이고 특히 그 웹툰 융합센터 등을 포함해서 IP를 잘 개발해서 미래를 책임질 그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제가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동안 해온 부천이기에 또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역 현안들 중 개발 사업들도 좀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사실 전임시장 때부터 뭔가 구체적인 그림이 곧 나올 것처럼 이제 토지개개 매매 계약과 또 이게 진행을 볼 것처럼 기대했는데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상산업단지는 지금 크게 그 콘텐츠 관련된 산업 28개의 기업이 입주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관련돼서 또 해당 지역의 주택 개발 사업도 하고 있어서 현재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된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 영상산업단지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웹툰 융합센터도 내년에 그 개관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기존에 만화영상진흥원도 있고 그 만화박물관도 있고 그냥 기존에 있는 그 문화시설들과 함께 그 영상 콘텐츠 산업을 추가적으로 좀 하겠다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그 20여 년 동안 축적된 문화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그 산업부로 하고 그것이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콘텐츠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과연 적합한 업체들이나 회사들이 예. 와서 기업들이 와서 그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관련된 부서랑 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영상단지가 본래의 의미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그 예.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관련된 이 영상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그 주택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당하게 잘 조정을 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이제 상동 영상문화 산업단지 개발할 때 주민 민원들 중 보면 뭐 교통에 대한 혼잡이 늘어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상동과 중동 사이에 대형 마트들이 매각 뒤에 또 높은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교통 혼잡을 또 늘 것이 걱정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교통체증 문제가 그 인근 지역의 좀 고민거리인데 어떤 고민들을 시에서는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부천도 교통이 굉장히 좀 복잡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동 IC에서 들어와서 부천시청에서 춘희동을 지나가는 거리가 꽤 지금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잘 아신 것처럼 부천시청 옆에 큰 대형 아파트 단지도 들어와서 그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도 좀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쇼핑몰들을 대체하는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이 좀 그럴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가 교통 체계를 스마트하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 ITS 데이터 기반한 그 스마트 교통 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신호 체계라든지 그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교통 혼잡을 좀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예. 체계를 좀 준비하고 많이 지금 실행하고 있고 특히 ITS 데이터 기반한 스마트 교통 체계는 저희 부천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좀 선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계속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에 부천시정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그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부천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인지,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도시 계획에서 앞으로 50년, 30년 이후의 도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일기 중동 예. 신도시가 30년이 된 이후에 이거를 재건축해야 되느냐, 리모델링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하기는 너무 어렵다. 우리 부천시가 다른 어떤 신도시에 비해서 5개 신도시에서 예. 용적률은 가장 높고 밀도가 높은데 또 녹지율은 낮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리모델링도 어려운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1, 2, 3기 신도시를 하고 있고 4기 신도시까지 준비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의 필요에 의해서 신도시를 짓는데 그 충분한 자주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그 지자체가 그것을 떠안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비용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장 신도시, 3기 신도시를 할 때는 그러면 그런 우리도 부천에 1기 중동 신도시가 있고 5길 신도시를 해봤었는데 거기서 예.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 예. 그러면 초기에 그 실시 설계할 단계부터 서로 부천시의 의견을 반영을 하자. 그래서 LH하고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LH 담당자하고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서로 그 기반 시설부터 해서 그 예. 주민 편의 시설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데이터든지 이렇게 해서 부천에 가장 적합한 통합 돌봄 도시는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것이냐. 앞으로 인구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부천시는 어떻게 공간을 재배치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산업들이 될 것이냐,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부천은 이미 전부 다 사실상 도시화율이 되어 있는 도시여서 이제는 공간을 재창조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어떤 산업을 해야 될 것이냐, 또 문화와 관련된 것이 과연 산업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부천의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현안 중에 또 중요한 것이 광역동 체제 폐지 여부입니다. 네. 일단 방향은 정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고 또 행안부 논의는 좀 원활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관련된 내용 중에 시민들이 광역동과 관련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해서 저희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각 당의 후보들이 광역동 폐지 공약을 했었고 저 역시 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부천시는 2024년 내후년 1월 1일자 일반동과 구청을 복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안부랑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실무자 간의 그 회의도 한번 했었고요. 또 저희 시에서는 민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 시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대표단 만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3개 구하고 36개 동으로 복원하는 절차이고 행안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협력해서 검토하기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계속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소각장 광역화 여부도 아직 결정짓지 못한 상황인데 이거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네, 소각장은 저희가 사실은 2015년까지 가동 연장인데 지금 연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설 개선 문제가 좀 시급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소각장하고 굴포 하수 처리장을 지금 같이 연계해서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해야 돼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빠르게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조속히 결정할 것인데 현 개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장소에서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 현재 장소에서는 그를 시설 개선만 할 것이냐면 지하화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거는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들 그리고 주변 도시와의 관계들을 잘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속히 결론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 안에는 좀 윤곽이 좀 드러나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이죠. 네. 그러니까 뭐 대전환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부천은 인구도 줄고 있고 기업도 유출이 있어서 걱정이 많거든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부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은 그 통신망이라든지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CCTV 안전망 같은 게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 부천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도시 접근성, 그다음에 생활의 편리함 이런 부분을 잘 엮어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 브랜드도 바뀌고 도시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우리 부천의 이미지도 획기적으로 좀 달라야 될 것이어서 제가 시승격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도약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부천이 왜 좋은 것인지 여기가 어떤 산업을 할 수가 있고 기업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서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여기가 기업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는 시민의 생활이 편리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화합하면서 함께 잘 어우러지는 그런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도약의 시점을 시승격 50주년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가 시승격 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정말 새로운 도약의 도시로 만들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고 삶의 질이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챙기실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100일 만에 뭐 얼마나 많은 걸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남은 일정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또 계속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나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선 8기 취임 100여일을 맞아 마련한 부천시장과 함께하는 이슈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와 함께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